며느리 방 서랍을 열었는데 낡은 끈으로 묶인 편지 묶음이 나왔고 봉투마다 받는 사람이 적혀 있었는데 전부 제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들으면 생각나는 내 며느리 이야기인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들이 그 아이를 처음 데려온 날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많았지만 사실은 그냥 싫었습니다.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변변한 것도 아니었으며 말수가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고 결혼은 강행됐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며느리 손을 한 번도 잡지 않았고 며느리도 제 눈을 피했는데 그 아이 눈빛이 뭔가를 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번째 제삿날이었는데 상을 차려놓고 보니 간이 틀렸고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게 음식이냐고 했더니 친척들이 일제히 며느리를 받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척 중에 한 명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못 들은 척했고 아들은 밥상만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부엌에서 수도꼭지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어머니 왜 그러셨냐고 따졌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으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저는 아들 낳아야 한다는 말만 했고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새벽마다 혼자 입덧을 했는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딸을 낳던 날 병원에서 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복도를 나오면서 며느리가 분만실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 가게에서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가슴 아프게가 흘러나왔는데 그때는 그 노래가 저한테 하는 말인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쓰러진 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쿵소리가 나서 뛰어들어갔더니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손이 떨리면서 119를 눌렀는데 수화기에 대고 환자 이름을 말하다가 며느리 이름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이름을 제 입으로 부른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게 구급대원들이 오고 나서야 생각났는데 들것에 실리는 며느리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그 생각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과로였고 며느리는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서는 며느리한테 저는 그날도 고맙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제가 먼저 쓰러졌고 뇌졸중이었는데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인 얼굴이 며느리였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이 밤새 안 가셨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제가 눈을 뜨자 그냥 웃기만 하면서 미음을 떠서 내밀었고 저는 받아먹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또 못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습관이었고 그 습관이 그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간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고 아들이 수화기를 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걸 봤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지 못했는데 멍했고 며느리 영정 앞에 섰을 때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아들이 잠든 뒤 며느리 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뭘 찾으려 한 게 아니었는데 손이 서랍으로 갔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끈으로 묶인 편지 묶음이 있었고 맨 위 봉투에 받는 사람이 적혀 있었는데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아래 봉투도 제 이름이었고 그 아래도 전부 제 이름이었는데 소인이 하나도 찍혀 있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붙여지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는데
날짜가 결혼 첫해 제삿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창피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하실 줄 몰랐고 부엌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밤에 짐을 쌌는데 가방을 다 채우고 방문을 여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혼자 앉아서 남은 제삿밥을 드시고 있었는데 등이 너무 작아 보였고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숟가락질을 하시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쓸쓸해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처음으로 궁금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는데 딸을 낳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을 먼저 나가시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많이 서운했는데 밤에 아들한테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딸만 셋을 낳으시고 시어머니한테 평생 구박받으셨다고요. 그제야 어머니 뒷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라 그렇게 배우신 분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 이상하게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는데 며느리가 쓰러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병원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 들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어머니도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봉투를 열었는데 며느리가 가기 2달 전 날짜였고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좋습니다. 저는 그 말을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구박만 했는데 그 아이는 제 쓸쓸함을 받고 제 상처를 받으며 끝내 저를 이해했는데 저는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했고 잘한다는 말도 못했으며 이름 한 번 다정하게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영정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는데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를 곳이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가슴 아프게가 흘러나오는데 가슴이 아프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고 이 노래가 며느리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말인 것 같아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남진의 가슴 아프게 이제 다르게 들리시죠? 여러분 곁에 아직 있는 사람한테 오늘 하고 싶은 말 한번 해주세요. 늦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윤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윤이었습니다.